12월, 몽골을 찾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추워갖고요. 말이 잘 안 나와. 입김이 나오다가 얼어갖고 지금 보면 말에 침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고드름이 됐어. 안 되겠다. 위험합니다. 안 돼. 물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안전이 최우선.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플까봐. 이 추운 계절에 굳이 몽골을 찾은 이유가 있죠. 이 귀여운 놈들이 겨울에만 태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순하디 순한 녀석이 가족이 위험해지면 돌변하기도 하죠. 4개의 눈으로 몽골 초원의 밤을 지킨다는 귀신 쫓는 개 방카르. 이번 촬영은 몽골 전통계 방카르를 찾아 떠난 여정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차가 많아? 이번 몽골 촬영은 8박 9일 예정으로 아침 7시 반 비행기라 새벽부터 길을 나섰더니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차 장갑겠지? 안 잠갔나? 가면 영하 30도 되는데. 영하 30도? 너무 얇게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춥네. 껌이 입어요. 가방에 다 넣어버렸어. 이번 촬영은 몽골 전통계인 방카르를 촬영하기 위해 가는 건데요. 올해만 벌써 여름, 가을에 이어 3번째 몽골에 들어갑니다. 내 가방이 없어요. 드디어 아침 해와 함께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박세훈 PD는 벌써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온 베테랑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을 직접 연출하기도 하지만 제작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몽골로 출발하기 전 다른 프로그램의 시사와 후배 PD의 편집을 도와주느라 잠을 거의 못 잔 상태로 촬영을 가는 중입니다. 오히려 비행기에 탄 이 시간이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3시간 반 만에 몽골 하늘에 도착했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10월 중순부터 4월까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겨울이 많이 긴 편인데요.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춥다고 합니다. 영하 30, 40도는 기본이고
심할 경우 영하 50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드디어 칭기스칸 공항에 도착합니다. 일하러 가야지. 세 번째 몽골입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면 한국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몽골의 겨울 한기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우와.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오늘은 올 때보다 좀 나아요. 어제 엄청 추웠어요? 북극에 가는 느낌입니다. 공항에서 울란바토르 시내로 이동합니다. 공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는 한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요? 낮에는 25도, 밤엔 35도, 40도까지. 추울 때는요? 네.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자칼은 예전에 한국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배운 한국어 실력이라고 합니다. 레옹 같아요, 레옹. 한국에 갔다 온 몽골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몽골 사람들의 반 정도가 한국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 몽골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울란바토르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청정 자연이 살아있는 울란바토르를 상상하고 겨울 몽골에 간다면 아마 실망할 겁니다. 울란바토르는 아직도 난방을 위해 석탄과 나무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시내로 들어서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매캐한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몽골 전체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울란바토르로 몰려들면서 자동차도 많아져서 출퇴근길에는 교통정체가 우리나라 강남보다 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운전 실력이 아니고서는 울란바토르에서 운전할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란바토르에 한 몇 명 정도 살아요? 150만 명. 150만 명? 몽골 전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데? 340만 명. 그러면 반 정도가 울란바토르에 사나요? 예. 겨울 몽골에는 눈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원으로 촬영을 가기 위해서는 월동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특히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견디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초원에 겨울 한기를 막아줄 신발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한겨울 몽골 사람들이 초원에서 신는 신발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강한 한기를 막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혼냈어. 몽골은 너무 추워서 이런 걸 꼭 신어야 한답니다. 양털이에요? 양털이래요. 고 9만 원. 전통시장이고 몽골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는 않았습니다.
약털이, 낙타털이. 낙타? 예. 낙타털로 만든 거예요? 예예. 이쪽으로 타는 데 있어요. 따뜻한 양말도 추가로 구매합니다. 물가 생각보다 싸진 않네요. 예. 시장이나 쌀 줄 알았는데 당황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뭐 한국 가면 저 정도면 한 30만 원 할 거예요. 그쵸. 어디요? 아까 걔네들이 아까 그네들은 2,000. 엄청 많이 났다. 네, 다 여덟, 아홉, 열. 척트다시지는 방카를 직접 키우는 방카르협회 회원입니다.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지금 안 찍어를. 누구보다 방카르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방카르를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우는 지 얼마 안 되는. 보통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촬영 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언제든지 가능 상관없대요. 오기 전에 섭외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긴 하지만 현지에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목민이 있는 초원으로 촬영을 가기 전에 울란바토르에서 방카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먼저 진행합니다. 현지인들을 만날 때는 그 나라의 전통과 예절을 존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냐면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거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끔 이런 문화 문화가 있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몽골에서 방카르의 역사를 연구해온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집에서 방카르 새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시내와는 달리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 근처에 가서 전화로 길을 물어보면서 찾아가는 중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몽골에서는 아직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에서 방카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왠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다시카는 쿠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공무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월급이 너무 작아 얼마 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몽골에서는 공무원이 그다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아? 있지. 인자 타시러 가면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다시카가 차를 멈춥니다. 체인도 없는 차로 눈길을 내려가야 하는데 다시카 운전 실력으로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촬영할 방카르 주인인 볼디 어티공 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나 했더니 직접 운전까지 하십니다. 운전하기 쉽지 않은 살벌한 내리막길입니다. 하지만 볼디 어티공 씨는 능숙하게 주차를 합니다. 자, 나이샤. 차를 주차한 후에야 뒤따라서 다시카 씨와 박 PD가 걸어옵니다. 갓 태어난 방카르 새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끼는 태어난 지 이제 겨우 이틀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모두 합해서 3마리입니다. 새끼들을 품고 있는 엄마 방카르 얼굴이 참 편안해 보입니다. 새끼들도 잘 자라서 1년 뒤에는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주인인 볼디 여티공 씨는 여러 마리의 방카르와 함께 2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외국에서 온 촬영팀이 어색한가 봅니다. 숨는 거야? 뭐해? 조금 말씀하신 이 오늘은 척트다시 씨와 함께 새끼 방카르를 입양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몽골 방카르 협회에서는 방카르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유목민들에게 방카르를 분양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꼭 유목민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말 타는 법을 배웁니다. 새끼 방카르들이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한 마리는 오늘 유목민 가족에게 분양을 가야 합니다. 엄마 품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방카르는 사람에게는 위협을 가하지 않지만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무섭게 돌변합니다. 몽골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방카르와 함께 가족처럼 자랍니다. 눈 위에 밝은 반점이 눈이 4개인 것처럼 보여 내눈박이. 과거 몽골 사람들은 이 눈으로 귀신을 보고 쫓아준다고 믿어왔습니다. 맹수들로부터 가축들을 지키고 도둑이 개를 침범하지 못하게 경비 역할까지 하는 방카르는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서역 정벌길에 오른 칭기스칸은 수만 마리의 방카르와 함께 원정길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초원에서 지내고 있는 방카르를 보기 위해 유목민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나무 사러 왔습니다. 나무네요. 저녁에 피우려고. 이게 얼마예요? 장작은 한국 돈으로 약 4,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하나에 10,000원?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몽골에 온 이후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체감온도 영하 40도. 아 진짜요? 현지에서 먹을 음식과 초원에 있는 유목민에게 줄 선물까지 준비한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초원으로 들어가면서 길도 없어지고 기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얼마나 추우면 말에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말에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말에 침이 고드름이 됐습니다. 추워갖고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입김이 나오다가 얼어갖고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보면 말에 침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고드름이 됐어. 코끼미네. 코끼미 얼었어요. 코끼미 얼었어. 우와. 떼어주고 싶은데 이거 떼어내면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앉아도 돼요. 안 되겠다. 위험합니다. 안 되겠다. 위험합니다. 먼저 친해져야 돼요. 안 되겠다. 위험합니다. 안 되겠다. 친해져야 돼요. 조심해요. 안전이 최우선.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플까 봐. 몽골의 아이들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이렇게 입고도 별로 추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워?
멀리에서 손님이 왔다고 주인분이 귀한 말고기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겨울에 주로 말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말고기가 열량이 많아서 추위에 견딜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몽골에서 말고기를 대접받을 일이 있을 때는 고기는 괜찮지만 말 내장을 먹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적응이 안 된 외지인이 내장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Orang götürü aldın için. Odin kutun diyeyim, şükür halde çizsen. En sos. Hıkini, dur. Doğru da şüphel bir dedik. 어떤 거 가지고 들도 닦고 없다 닦고 싶다. 이요? 이거는 밀가루죠. 네, 맞아요. 맨날 아들들 봤을 때 여러 날 이곳에는 총 4마리의 방카르가 가축을 지키며 유목민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승 쫓는 게 방카르 촬영을 시작할 겁니다.